노래방 도우미와 저, 그리고 제 친구 셋이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저는 1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주말 저녁에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메뉴가 아구찜이다 보니 친구와 저는 소주를 한 병씩 마셨거든요. 이후 2차는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서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참고로 제 친구는 미혼이고 투룸에서 살고 있거든요. 제 친구는 착실하고 사람은 좋은데 아직 참한 여성과 연분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눈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나 대화할 때 말다툼이 있으며 인상은 전형적인 시골 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고 적당한 배필과 결혼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친구는 고집도 세다 보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서 친구와 저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집에 설치된 대형 TV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술을 마시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친구가 옆에 여자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는 저에게 집 주변에 있는 노래방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노래방비는 자기가 쏘겠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시간도 많이 늦었고 다음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노래방은 오히려 늦은 시간에 가는 게 도움이 하고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늦은 시간에 노래방을 가본 적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늦은 시간에 노래방을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다른 친구들이 늦은 시간에 가서 더 재미있게 놀았다는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이때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노래를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거든요. 그렇지만 시간도 늦었고 몸도 약간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노래방은 다음에 가자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먼저 옷을 입으면서 저에게도 빨리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 옷을 입었으며 친구와 함께 집 밖으로 나왔으며 집 주변 가까운 노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불경기라서 그런 건지 늦은 시간이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때 친구는 사장님에게 맥주를 달라고 했으며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도우미 2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1시간 정도 후에 도우미가 올 수 있는데 괜찮냐고 묻는 거예요. 이에 친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의 안내에 따라 친구와 저는 룸으로 들어갔으며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벽 1시쯤 되었을 때 40대로 보이는 도우미 2명이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예뻤지만 다른 한 명은 인상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도우미는 거절하였으며 예쁜 도우미만 제 친구 옆에 앉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저에게 자기가 쏠 거라고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도우미도 제 옆에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진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 도우미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때 친구 옆에 앉은 도우미가 몇 시간 노래를 부를 건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시간만 부를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친구는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한 후 우선 2시간을 부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우미는 알았다고 했으며 여기 마치고 퇴근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예쁜 도우미가 룸으로 들어온 이후에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셋이서 건배하면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저는 먼저 선곡을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좀 추니까 도우미는 저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때 친구는 도우미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나이는 몇 살인지 결혼은 했는지
낮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도우미의 손을 잡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약간은 민망할 정도였거든요. 그렇지만 도우미는 친구를 이해해 주었으며 분위기를 잘 맞춰 주었습니다. 저는 노래를 연속해서 두 곡 부른 후 자리에 가서 앉았으며 잠시 동안 맥주를 마셨습니다. 잠시 후 도우미는 제 친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 친구는 노래를 잘 못 부른다고 말하면서 노래방 기계 앞으로 나가지 않았거든요. 이때 도우미가 친구의 손을 잡고 일어나니까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나가더라고요. 사실 제 친구는 말을 더듬다 보니 노래도 잘 못 부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노래를 한 곡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우미도 노래를 한 곡 불렀거든요. 그런데 도우미도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우미에게 노래를 잘하지 못하면 이곳에서 일하기 어렵지 않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우미는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틈틈이 노래를 연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너무 잘 부를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분위기만 맞춰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연거푸 노래를 세 곡 불렀습니다. 이때도 친구는 도우미와 계속 얘기하면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도우미의 표정을 보니 약간은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다 보니 저를 부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셋이서 건배를 하면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이때 시간을 보니 2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우미와 함께할 시간이 아직도 1시간이나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저는 친구에게 셋이서 나가서 한잔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좋다고 했으며 도우미도 노래 부르는 것도 괜찮으며 밖에서 한 잔 더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룸을 나왔으며 친구는 노래방비를 계산했습니다. 이때 도우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노래방비 계산 후 밖으로 나왔는데 새벽 2시가 넘다 보니 주말임에도 문을 닫은 곳이 많았습니다. 이때 영업 중인 감자탕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도우미에게 감자탕 괜찮냐고 물어보니 좋다고 하는 거예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따뜻한 국물을 먹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셋이서 감자탕집에 들어가서 소주와 감자탕 중짜리를 주문했습니다. 이때 도우미는 잠시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저에게 도우미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잘 연결 좀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노력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알았다고 말하지 않고 노력해 보겠다고 말한 이유는 제가 친구를 제끼고 도우미와 잘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우미와 친구 간의 외모의 갭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술을 마신 상태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우미는 너무나 예뻤습니다. 잠시 후 감자탕이 끓기 시작하자 도우미는 저와 친구에게 등뼈를 하나씩 건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이서 소주를 건배하면서 등뼈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잠시 후 제 친구는 피곤했는지 앉은 상태에서 졸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도우미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우미도 1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하고 이혼한 시점이 비슷한 거예요. 이혼한 날짜만 며칠 다르지 같은 달이더라고요. 사실 제 친구도 도우미를 마음에 들어 했지만 저도 도우미가 마음에는 들었거든요. 솔직히 예쁜 여자를 싫어할 남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친구와 의리를 생각해서 자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우미는 제가 친구를 도와주기로 한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우미는 저에게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노래방에서도 잘 놀았으며 저의 매너 있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좋게 봐준 것 같더라고요. 도우미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도우미는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보다도 외로움이 더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다고 했으며 우리 서로 동변상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우미는 활짝 웃더라고요. 이때 저는 도우미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니 곧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우미는 왜 늦은 시간에 노래방에 왔는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와 저녁 먹고 친구 집에서 한 잔 더 하다가 늦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도우미는 친구 집이 어디인지 묻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가깝다고 했습니다. 이때 저는 도우미에게 제 친구 집이 깔끔하다고 말하면서 친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우미는 오늘 처음 만났기 때문에 조금 부담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근무하는 기업의 사원증을 보여주면서 잘난 거는 없지만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자 도우미는 친구분도 술에 취했고 다음에 기회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 집에 가서 친구는 재우고 둘이서 오붓하게 한 잔 더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집은 걸어서 5분도 안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도우미는 친구 집이 그렇게 가까워요 라고 하면서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를 깨웠으며 친구 집으로 셋이서 들어갔습니다. 친구를 안방 침대에 눕힌 후 저와 도우미는 거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도우미가 저에게 호감이 있다 보니 대화가 너무나 잘 통하더라고요. 잠시 후 저는 도우미에게 집이 어디인지 물었더니 인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택시를 호출해 드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 친구 집에서 잠시 눈 붙이고 아침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도우미는 상황을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저는 도우미에게 끌리는 감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우미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도우미에게 작은 방에 들어가자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도우미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재미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분이 너무 업되다 보니 3분도 넘기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한편으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도우미는 저에게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미있는 일을 마친 후 저와 도우미는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거실에서 TV를 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친구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기이 길동아, 잠시 나와봐라. 잠깐 나 좀 보자. 이때 제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친구는 다시 기이 길동아 잠깐 나와 보라니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는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도우미는 저에게 오빠 얼른 나가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 거실로 나갔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가자 친구는 저에게 네네 내가 다 이해한다. 그렇지만 나도 도우미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네가 먼저 자길래 둘이서 술 마시다가 그렇게 됐어. 이해해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저에게 이해하니까 걱정 말고 안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친구는 작은 방 문을 노크한 후 잠시 들어가겠다고 하자 도우미는 제 친구를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이 순간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도우미가 제 친구를 작은 방으로 들어오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당연히 도우미가 친구를 거절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가 작은 방에 들어간 지 10분이 넘었는데도 계속 도우미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에서 깨었는데 시간이 벌써 오전 8시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현관문 앞을 봤는데 도우미 신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본이 자고 있는 친구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이 약간 피곤해서 안방에 들어가서 다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니
오전 11시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친구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친구의 표정이 엄청 밝은 거예요. 저는 친구에게 어제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저에게 자기하고 도우미하고 앞으로 사귀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작은 방에서 서로 약속의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나하고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괜찮겠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그런 거 안 따지고 이해하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내가 지금 도우미에게 연락 한번 해봐도 괜찮겠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저에게 여월여월 연락해봐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우미에게 잘 들어갔는지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 친구가 문자를 보내자 곧바로 답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은 충격적이었으며 친구에게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도우미가 친구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친구가 성실하며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잘하는 점이고요. 둘째는 미혼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돈을 잘 모은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친구를 통해서 들은 얘기거든요. 보통 남자들은 앞쪽과 뒤쪽 중에 앞쪽만 입으로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는 뒤쪽에도 입으로 서비스를 해준다고 들었거든요. 아마도 이러한 점들이 예쁜 도우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가 도우미와 잘해보기로 결정한 것을 존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애초에 노래방을 가려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저와 달리 친구는 노래방을 가고 싶어 했었고 결론적으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성과 사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본인의 인연을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친구 성격상 도우미하고는 앞으로도 깨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의 여친에게는 당연히 연락을 안 할 거고요. 만약 친구가 여친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저는 친구의 여친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제가 스스로 자리를 피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와 친구, 그리고 친구의 여친을 위해서 좋을 것 같거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예쁜 사랑 많이 하세요.